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0.65 상승 마감됐는데 사실상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 자, 오늘은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막판 이제 동시 효과에서 큰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400억 정도 터졌는데 이것도 사실 의미는 없다. 파생 이제 선물옵션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이제 현물도 같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큰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사실상 의미 없어요. 만약에 이제 갭 상승이 하더라도 혹은 갭 하락을 하더라도 다음날에 보통 원래 자리로 이제 회귀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요때가 선물 만기일이 있거든요. 언제냐?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 요때 이제 선물에 이제 만기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매달 있어요. 매달 만기일이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9, 12 요때 이제 선물과 만기일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지수에 대한 선물 옵션이 있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변동성이 큰 날이 바로 내마녀의 날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시장 참여자로서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지 이런 급등락이 나왔을 때 오늘은 파생 만기일이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지루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힘드시죠. 투자 경고인 상태이다 보니까 앞전에 한번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일어나는 패턴들이 있죠. 요거는 제가 앞전에도 유료 강의급 기법이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다.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정말 잘 맞아요. 웬만한 대세 상승주에서는요 보통 투자 경고가 걸리죠. 많이 오르면 걸리는 게 투자 경고인데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요거를 오늘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신고가 사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전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뒤에서 내용을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안 눌러주셨으면 눌러주시고 댓글창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 요거에 공시 내용을 가볍게 좀 해보겠습니다. 공시가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지정 사유는 사실 웬만하면 거의 그냥 많이 오르면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일단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게 해제 요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바로 매매 기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매매 기법이라 하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많죠.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장기 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라거나 혹은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앞에 저항대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줄 때 그럴 때 진입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매매 기법이 많이들 나오는데 자, 얘는 공시 내용으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 대대상승주에는요 거의 100% 수준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공시 내용 기반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죠. 자,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 이 T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뭔가 좀 쉬운 듯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 경고가 10일 동안 유지가 되고 이 1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이죠. 투자 경고의 마지막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10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판단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거는 10일 동안 계속해서 투자 경고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미수도 사용 금지, 신용도 사용 금지가 된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떨어지죠. 단타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또 귀하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왜? 투자 경고에 걸리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지정일이 12월 8일이에요. 공시는 12월 5일날 나왔죠. 이게 하루 전날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12월 5일날의 종가 기준으로 투자 주의에서
투자 경고가 된다라고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넥스트레이드가 끝난 시점에서 20시에 공시가 나왔고 다음 날인 12월 8일부터 경고 종목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자, 요날부터죠. 요날부터 앞으로 캔들이 총 10개가 생기는 그날의 종가로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캔들이 3개가 생겼어요. 4개네요, 4개. 하나, 둘, 셋, 넷. 현재 투자 경고 4일차인 거니까 앞으로 6개의 캔들이 더 생겨야 된다. 요 마지막 날이 언제죠? 사실 요 공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최초 판단일. 12월 9일이죠. 12월 9일 날이 투자 경고 이후 캔들이 총 10개가 생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의 종가로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1번 항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T-5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오르면 안 된다. 그리고 2번은요, T의 종가, 그리고 T-15일의 종가보다 75% 오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T-5일은요, 12월 19일에 5일 전이죠. 근데 이게 여기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5일 전날, 15일 전날 모두 12월 12일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의 종가와 12월 19일의 종가를 비교해서 4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게 해제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요거는 12월 28일 이미 캔들이 존재하죠. 또 얘의 종가, 12월 28일의 종가와 12월 19일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7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요걸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풀렸죠. 근데 원래는 넥스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됐던 종목이다 보니까 항상 공시 내용의 기준은요, 정규장 기준이에요. 정규장. 넥스트레이드의 기준 종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키움증권상으로는 이 정규장만 보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캔들이 살짝 바뀔 거예요. 어때요? 살짝 순간적으로 변한 거 느끼셨죠? 그래서 11월 28일의 종가,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가가 76,400원이에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76,400원 곱하기 75%잖아요. 곱하기 1.75를 해주시면요, 133,700원이 안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거의 안 넘을 거예요. 넘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죠. 다음에 3번 항목이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지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12월 19일 종가가 앞전,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12월 19일 캔들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앞전 15일의 캔들 중에서 종가가 가장 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세 가지 항목에 부합이 되고 이제 투자 경고 해제가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보통 위험까지 잘 안 가요. 투자 경고 다음이 위험이거든요. 위험에서 조금 더 가면 거래 정지 위험이 있죠. 세력들도 거래 정지 별로 안 좋아하죠. 본인들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웬만하면 안 갑니다. 가는 종목들이 간혹 있는데, 보통 이제 스몰캡들, 시가총액이 진짜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막 500억 미만인 애들이 거래 정지 달고도 그냥 쭉쭉 올라가죠. 하지만 두산이 그럴 일은 없어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투자 경고 걸린 것도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한번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진짜 잘 맞거든요. 자,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갔어요. FM 패턴.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자, 8월 13일 날 투자 경고에 걸렸었고요. 다음 날인 14일부터 경고 종목이 됐죠.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요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경고 종목 됐습니다. 자, 기법이란 게 사실 별거 없고요.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보통 4일에서 5일 차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투자 경고가 10일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해제 요건이 뭐가 있었죠?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되는 이 기간의 절반 구간, 4일에서 5일 동안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투자 경고를 풀고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게 기본 패턴이다. 그래서 얘도 투자 경고 걸린 날부터 4일 동안 조정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요때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죠. 자, 포인트가
앞전에 15개의 캔들 중에 최고가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캔들을 안 뛰어넘죠, 얘가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경고를 요 날의 종가로 이제 판단했을 때 풀렸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슈팅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보통 이제 4일차, 5일차 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4일차 때 만약 진입했다라면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180%였어요. 이 정도면 대박 아닌가요? 하나만 보면 못 믿으시죠? 무수한 투자 경고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이고요. 얘는 최근에 이제 11월 20일 날 경고 종목이 됐네요. 그렇다면 다음 날인 21일부터 지정이 된 거고 언제냐? 요 날에 공시 나오고 요 날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정확하게 4일 차트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6개의 캔들이 또 나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는 요 날에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이제 풀렸어야 되죠. 요 캔들이었네요. 요 캔들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고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15일 중 최고가가 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숙련이 됐습니다. 이날도 투자 경고 유지가 됐고 이날도 투자 경고 유지됐고 이날에 비로소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풀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슈팅. 심지어 오늘도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저점 대비 몇 프로 갔냐? 얘는 거의 100% 가까이 갔네요. 대박이죠? 4일차 때 만약에 진입만 했어도 우리가 쭉 지켜보고 풀리자마자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적어도 요거까진 먹었겠죠. 그럼 대략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은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좋아요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보셨는데 여전히 못 믿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이거는 이제 ABL 바이오. 얘는 약간 변칙 플레이가 있었어요. 얘는 11월 17일 날 투자 경고가 떴죠.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요 날부터 경고 종목 됐고 하루 조정 나왔어요. 하루 조정 나오고 사실 위에서 계속 고가 놀이를 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런 것도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5일차 때 진입을 했다라면 요 날은 사실 애매했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얘도 투자 경고가 한 번에 안 풀렸어요. 계속해서 15일간의 고점을 넘어버렸죠.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날이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슈팅을 보여주고 얘는 조정이 바로 나왔어요. 중요한 건 패턴상 항상 우리는 4일차 혹은 5일차 요 사이에 분할로 진입을 한다라면 ABL 바이오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실제로 요 라인이 대략 5일차 종가니까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도 26% 수익이 가능했어요. 뭐 다 이거 못 먹더라도 최소 15%는 먹었겠죠. 우리가 10% 먹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요 패턴 하나만 알았어도 지금 아까 종목 한 180% 수익 난 거 있었죠. 이렇게 패턴만 아셔도 너무나도 쉽게 수익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변형이 있고 혹은 기술적 분석이 사실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공시 내용으로 기반한 우리 투자 경고 패턴 요것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투경만 아마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종목을 다뤄드릴 수는 없는데 여력 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좀 대박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인데 이게 대박이었던 게 경고 종목 지정된 건 7월 22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정일은 다음 날이 23일. 요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지정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진짜 대박이었던 게 5일차 때 만약에 종가 베팅 했잖아요. 다음 날 시가가 29.9%예요. 상한가. 요날 종가 베팅해서 다음 날 하루 만에 30%가 가능했다. 이런 것도 좋아하시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종목들도 종종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경고 이 매매 패턴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얘는 뭐 요때 익절을 안 하고 버티셔도 몇 프로 수익 가능했죠? 저점 대비 고점을 이었을 때 거의 얘도 80% 정도 수익이 가능했네요. 이렇게 잘 먹힙니다. 잘 먹히는 이유는 뭐다? 공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15일간의 종가의 최고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 요 공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좀 기억하셨다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굳이
우리 지인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말자. 자, 기법이라는 게 보통 많이 알게 되면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공식 내용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아셔도 먹힐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알아두는 게 좀 더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없죠? 예,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눌러주셔야 제가 또 추후에 다른 매매 기법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추경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단일가 매매 기법이 또 있죠. 단일가. 단일가가 뭐죠?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얘도 보통 사람들이 기피하죠.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기억나는 게 이제 에코프로가 기억나죠. 자, 에코프로가 분봉상에 보시면요. 단일가 걸렸던 구간이 있었죠. 요때네요. 자세히 보시면 막 점으로 찍혀 있어요. 이게 이제 정규장에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팔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죠. 보통 매매를 잘 안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기회예요. 투자 경고 역시도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미수도 안 되고 신용도 안 되고 단일가도 그렇죠. 하지만 얘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이 두 번째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일가가 3일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이 3일이나 시간 이 두 번째 날 요때 진입하면 얘 얼추 봐도 요거 이틀 만에 수익 챙겨갈 수 있었겠죠. 요것도 대략 한 10% 정도 될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10%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회엔 제가 일가 매매 기법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예, 구독이죠. 정말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없겠죠. 예, 구독, 예,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자, 매매 기법만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자,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예, 종목이죠. 예,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올라갈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제가 10% 올라갈 거 이런 거는 소개 안 드리죠. 일단 제대로 걸리면 500%는 일단 깔고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려고 500% 제시한 건 아니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11월 13일이네요. 이때 기사가 나왔고, 이때 이제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얘네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무상증자가 진행됐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주주환원 정책. 그렇다 보니까 일단 무상증자만 하더라도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텔콘 RF 제약이에요. 얘도 무상증자하고 막 점상을 갑니다. 얘도 점상이었어요. 3연속 점상 가고 단기 330% 간 거 보이시죠?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단기 300% 갔습니다. 당연히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 이런 급등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무상증자가 활발하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죠. 이제 무중테마라고 얘기하죠. 무중테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한번 가져봤어요. 앞전에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무상증자 1등주였어요. 딱 봐도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3번 가요. 6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테마로 가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500% 수익률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 이유와 근거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요. 유보율이 높아요.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보통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도 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버니까 대기업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은 몇 프로죠? 대략 한 130% 좀 안 되죠. 사실 굉장히 미비해요.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그다음 하이닉스의 유보율. 하이닉스는 한 2000% 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좀 많은데 제 기준에는 굉장히 적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다른 대기업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한 7200% 정도 되네요. 꽤 많아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말도 안 되죠. 자, 해당 종목의 유보율 보시면 7,500%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75,000%죠.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한 7,000% 좀 넘었잖아요. 근데 얘는 현대차에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이거 5대1의 무상증자가 진행 가능하죠. 근데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사실 진행만 한다라면 20대 1도 가능하죠. 30대 1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되면요. 2000% 갑니다. 2000%. 근데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죠. 2000%는 냉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유보율이 7만 프로 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5대1 진행되면 충분히 500%가 가능하죠.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아까 제가 텔콘 RF 제약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얘가 무상증자 했을 때 얘는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얼마 했냐? 3대1 진행했죠.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아까 대장 종목 HLB 바이오스텝, 자, 얘는 진짜 많이 했어요. 8대1 진행했죠. 8대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렇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요거는 아직 무리수가 있다. 하지만 충분히 500%는 갈 수 있다라고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하시고 우리 요 종목 한번 담아보시죠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추적 관찰하면서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액 대략 한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죠. 요거 수익 내셔서요,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하셔도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둘까요? 2년? 이런 것도 우리 버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죠? 자, 얘 한번 보세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한번 공시 나오고 발동 걸리면 자,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자,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마무리될 수 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여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뒤에 제가 또 남겨놨죠.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3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뒤에 뭐 두산이라고 붙여주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꼭 숫자 3이라고 남겨주셔야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숫자 3,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좀 안내 드려볼게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공시 나오면요, 이렇게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 진입이 불가하죠. 왜?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렇다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할까요? 무서워서 못 사죠. 근데 보통 이런 구간에는 진입하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 쫓아다니시다가.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렇게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시원하게 수익 내셔서 우리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혹은 연초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지금이 12월 11일 아마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12월 12일 아마 새벽쯤이 되지 않을까 좀 추측이 되는데, 자, 보내주시는 시간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기만 하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안내 드리려고 하거든요. 12월 10일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입을 하시라는 이유가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그만큼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죠? 이걸 이용하죠. 제가 아까 무중 테마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조만간 테마가 올 거예요. 이거 돌아오면요.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공시가 조만간 나오죠. 자, 공시 나오는 순간 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는 거고, 요거 구경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 요거 좀 누르기 귀찮으실까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거든요. 더보기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죠.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시면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문자 보내는 창에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뭐 두산이라고도 남겨주셔도 좋아요. 대신 숫자 3은 꼭 남겨주셔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이때 늦어도 우리 오후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 공매도 관련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좀 공매도를 우려하시는데 실제로 이 공매도를 어떤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지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매매 비중이죠. 근데 매매 비중에 보시면 최근 이틀간은 1.7%, 1.47% 정도 되죠. 이 매매 비중이라는 게요, 이 전체 거래 중에 실제 공매도가 거래된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7%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 이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00만 원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라면 비중이 1.7%잖아요. 그럼 1.7만 원, 17,000원이죠. 요게 바로 공매도로 거래가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준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4% 미만은요 괜찮아요. 근데 4% 이상, 요게 연속된 비중이 찍힌다, 요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작용을 한 게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에 12월 9일부터 요 기간 동안은 공매도가 세력들이 실제로 거래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3%짜리도 있는데, 이거 하루를 빼더라도 5%, 6%, 6%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공매도가 하방 압력을 준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썩 좋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게 있죠. 바로 대차장구죠. 대차장구가 뭐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놓은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장구 그래프거든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주다가 어느 시점에도 좀 올라갔어요. 자,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대략 날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죠? 11월 6일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 11월 초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부터 좀 올라갔죠. 이 날짜가 11월 4일이네요. 11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차장고가 늘어났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 수가 늘어났어요. 이때 실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언제죠? 11월 초가? 이때네요. 이때 무슨 일 있었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이 원전 얘기를 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여기가 올랐죠. 근데 사실 마누가 프로젝트라 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작용을 했던 그런 구간이었고, 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언제 있었냐? 요 날이네요. 11월 5일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예상치 부합을 못했죠.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이때부터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부터 대차장고가 늘어났다. 보이시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공매도가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하방 압력을 작용한 게 맞습니다. 공매도 기준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공매도 세력이 계속 들어와서 주가를 떨어뜨릴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4분기 실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3분기 IR이죠. 기업 설명회 때 어떤 얘기를 했냐. 4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요거 한번 제가 이미 앞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것도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IR 자료죠. 기업 설명회 때 나온 자료인데 실제로 25년 3분기 수주 실적에 대한 부분과 4분기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치를 두산이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은 누적 수주, 올해 들어 누적 수주가 5.4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4분기 때 뭐가 지금 나오죠? 바로 요거죠. 원자력. 테코 원전 2개에 대한 금액만으로도 벌써 3.8조, 3조 8천억. 대박이죠? 3조 8천억이 이 체코 원전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SMR은 아직 미비하긴 하지만 요거는 계속 뒤로 갈수록 이제 매출이 2배, 3배 점프하죠. 근데 요거는 사실 이미 체코 원전의 예견된 얘기였죠. 한선이 수준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변수는 바로 요거죠.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최근 이제 XAI죠. 요거에 대한 추가 수주가 사실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엠바고란 뜻이죠. XAI 측에서 말하지 말라. 나중에 공시를 따로 해라 라는 측면에서 뭐 공식적인 내용이나 어떤 기사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수주를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흘러가는 흐름들이 60일 이평선을 좀 타고 간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이평선이 수렴하고 다시 이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수렴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121선 이평도 어느 정도 딸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121선은 추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이 추세. 121선에 이제 머리가 아직 들려 있다라는 건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60일선은 뭘 의미하죠? 보통 실적이라고 좀 표현하죠. 실적선. 왜 그러느냐? 60일 이평선이요. 60개 캔들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60일마다 발표를 하죠. 영업일수 기준 한 달이 20일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3개월이 곱하기 3을 하면 60이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매출이 나오는 요 60일선은 보통 실적선이라 표현을 한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도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 다시 한번 이격이 벌어졌지만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 실적 언제 나오죠? 내년 한 2월 달쯤 나오는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일정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 영상을 통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건 있지만 어떤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나와야 갈 수 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플러스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수주로서 보여준다라면 당연히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삼성전자가 계속 좋았잖아요.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시면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간다라는 건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반도체 데이터센터에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지면 뭐가 필요하죠? 두산이 만드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더 힘내보자. 앞으로도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제가 영상을 통해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